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77페이지의 화학 평형 부분을 수업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다행히 화학원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 진행해 볼게요. 지금은 복습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배울 때요. 크게 비가역 반응과 가역 반응을 나눠서 배웠죠. 비가역 반응 같은 경우는 A가 B로 되는 반응은 진행이 되는데 반대로 돌아오는 반응은 진행되지 않고 대표적인 반응이 연소 반응 같은 게 있었죠. 타는 거는 잘 일어나는데 탔던 물질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되돌아오지 않는 반응, 이런 걸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역 반응은 A가 B로 되는 정반응도 일어나고 반대로 B가 A로 되는 역반응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돌아오는 거 다 된다 그래서 가역반응이라고 불렀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럼 복습했었고요. 이거는 그러면 평형이라는 거는 비가역 반응에서는 절대 논의되지 않고 얘는 가역 반응에서만 논의되는 내용이고 우리 머릿속에 이런 얘기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다시 얘기하면 가장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반응이든 얘네들은 평형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꼭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역 반응이라는 얘기는 가역 반응은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도 가능한데 얘네들은 항상 어디에 도달하려고 한다? 평형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 탐구 그림 같은 경우는 화학원 교과서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나머지 그림들도 알고 계신데 그래프만 설명해 볼게요. 두 개의 NO2 기체가요. N2O4 기체가 되는 반응이 있는데 얘는 가역 반응이고 그러면 가역 반응은 언제나 어디에 도달하려고 가역 반응이고 얘는 항상 어디에 도달하려고 한다? 평형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것. 얘네들은 평형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럼 도대체 그 평형이 뭘까요? 평형. 우리 배웠어요. 화학 평형은 이거 화학원에서 배웠습니다. 평형 상태라는 거는 가장 안정한 상태죠. 어떤 상태냐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상태고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그러면은 꼭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반응이 멈췄다라고 생각하지만 반응이 멈춘 게 아니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변화는 없고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럼 왜 도대체 평형 상태에 도달하려고 할까? 평형이 가장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NO2만 넣었대. NO2는 이제 반응물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정반응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그래프 보시면 NO2가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감소한 NO2가 이제 N2O4를 만드니까 증가하다가 일정한 상태가 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 반응이 끝난 게 아니죠? 얘네들은 어디에 도달했다?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럼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요. 이제 N2O4만 넣었을 때 얘는 생성물이죠? 근데 얘도
언제든 어디에 가고 싶냐면 평형 상태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역반응이 열심히 진행이 될 때고, 그러면 N2O4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는 순간, 그리고 NO2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순간이 오고요. 이러한 일정해지는 순간은 우리는 화학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응이 멈춘 게 아니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래서 얘네들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순간을 우리는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밑줄 한번 쳐볼게요. 밑에 화학평형은 겉보기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동적 평형 상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질문.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한 까닭을 설명해 보래요. 일정한 까닭은 뭐 때문에?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가장 안정하니까 얘네들의 농도가 굳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의 농도가 굳이 변할 필요가 없고 이 상태가 가장 안정하다. 이거 저번 화학원 시간에 다 배운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화학원 시간에 안 배웠던 게 처음이 나와요. 평형상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한 번만 더 복습. 평형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언제든 평형에 도달하려고 하고요. 평형에 도달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죠? 일정하죠? 그럼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형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죠? 이러한 농도를 우리는 평형 농도라고 하고요. 이 농도는 가장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농도다. 우리가 어떤 비율로 섞어주든 결국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형상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평형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예요, 상수. 얘는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변하면 안 되겠죠? 일정한 값을 갖고요. 온도에 의존한다라는 거. 온도에 의존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바뀌면 바뀌어. 대신 온도가 일정하면 그 값도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온도에 의존한다라는 거는 온도가 바뀔 때만 변화하고요.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 K값은 언제나 일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평형상수 K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반응식 보세요. 이 반응식, 밑에 걸로 설명을 할게요.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의 평형상수는 항상 일정하며 금방 얘기했었죠? 얘는 온도 의존이거든요. 일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반응이 있대요. 이런 반응이 있을 때 평형상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얘는 평형일 때 각 물질의 농도, 아까 평형 농도라고 얘기했었죠? 한번 써보세요. 지금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농도,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지수가 붙습니다. 여기 개수, 반응 개수 A, B, C, D 이렇게 붙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 들어가는 농도는 평형일 때 몰 농도가 된다라는 거. 평형일 때 몰 농도.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까먹어요. 평형일 때 몰 농도고 이 지수들도 꼭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위에 반응식 해보시면 반응물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고
지금 앞에 2라는 개수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제곱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평형상수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위에 탐구를 볼 건데요. 이 반응, NO2 기체가 N2O4 기체가 되는 반응의 평형상수 K는 NO2의 농도의 제곱 분의 N2O4의 농도를 한 값이고, 이때 들어가는 이 농도들은 항상 평형일 때 농도죠. 내가 어떻게 섞어주든 평형일 때 농도 가지고 이런 계산을 해보면 평형상수가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는 필요 없고 요 계산할 거거든요. 지금 수업 들으면서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면 지금 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넣었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넣고 세 번째는 이렇게 넣었대. 지금 초기 농도가 다 같아요, 달라요? 초기 농도가 다 달라. 그럼 초기 농도가 다 다르니까 평형일 때 농도도 다 다르거든요. 평형일 때 농도도 다 다른데 이 평형상수 K를 구해주면 얘네들의 값은 다 10이 나온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평형 농도 달라져. 달라지지만 얘네들의 관계, 평형상수를 구한 이 평형상수의 값은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평형상수 값은 언제나 일정하다. 그리고 평형상수 값을 구하는 방법, 이거 반응식 가지고 구하는 방법 한번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8페이지인데 요거 밑에 있는 문제를 풀 거거든요. 한번 수업 듣기 전에 잠깐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지금 이 반응에서 평형상수를 구하는 식을 써보재. 우리 할 수 있어요. 평형상수 K는 N2 반응물 그리고 H2 반응물 분해 NH3 생성물이 되는데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거. 개수 보세요. N2의 개수는 1이니까 1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H2의 개수는 얼마? 3이니까 3제곱. 그 다음에 NH2의 개수는 얼마? 2니까 여기다 제곱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반응물 NO 그리고 반응물 O2 분해 반응물 NO2인데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거 개수. NO의 개수 2죠? 제곱. 그 다음에 O2의 개수는 1인데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냥 1 곱해주시면 되고 생성물 NO2의 개수는 2니까 여기다 2 해주시면 됩니다. 평형상수 구하는 공식 쉽죠? 이거 항상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이때 농도는 언제나 평형 농도, 평형일 때 농도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3번 같은 거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해보시면요. 어떤 온도에서 부피가 1로 일정한 용기래. 부피가 1로 일정하대. 왜냐하면 이거 평형일 때 농도가 몰농도잖아요. 근데 몰농도인데 그러면 다시 정리 좀 해보면 몰농도는 부피 리터분의 몰수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몰농도거든요. 근데 지금 부피를 1리터로 딱 고정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수 가지고 몰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보시면 각각 수소기체 1몰과 플로린 기체 1몰을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대. 얘네들은 당연히 평형에 도달하려고 반응이 일어날 거고 그때 플로우린과 수소가 1.6몰이 생성이 됐대요. 여기다 넓게 써볼게요. H2 기체와 F2 기체가 만나서 두 개의 HF 기체를 만드는 반응이 있는데 그때 처음 얘가 1몰 있었고 얘네들이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건 가역 반응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가역 반응을 했을 때 얘가 1.6몰이 생성이 됐대. 근데 얘네들은 1대 1대 2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1.6몰이 생성이 되려면 얘네들은 0.8몰 반응했고 그럼 이제 평형일 때
평형일 때 얘는 1.6몰 있고 얘네들은 0.2몰 0.2몰씩 있다라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원에서 얘기했을 때, 화학원에서 얘기할 때는 비가역 반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역 반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평형 상태일 때 1.6몰이 있대. 그럼 어쨌든 얘 1.6몰을 만들려면 1대 1대 2니까 얘네들은 0.8, 0.8을 썼다는 얘기고요. 그럼 평형일 때 남아있는 거 0.2, 0.2, 그리고 1.6 이렇게 된다. 그러면 평형일 때 농도 얘네들 다 1리터 용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0.2몰 농도, 0.2몰 농도, 1.6몰 농도가 되고요. 그럼 평형상수 K는 지금 H2 농도 그리고 F2 농도 분의 HF 농도인데 개수 보시면 얘 1, 1, 2가 되고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0.2몰 농도, 0.2몰 농도 분의 HF의 농도는 1.6몰 농도인데 개수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실 수 있죠? 1.6 곱하기 1.6 나누기 하시면 64가 나온다라는 거. 평형상수는 64다. 요거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반복해서 계속 보시면 돼요. 우리는 우선 이렇게 평형상수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3번처럼 나올 거예요. 부피가 이 평형상수에 들어가는 농도는 몰 농도잖아요. 근데 부피를 1리터로 고정시켜 줬다라는 거는 이제 몰수 가지고 몰 농도 구하라는 거 이렇게 편하게 구하시면 되고요.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우리는 지금 정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역 반응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처음에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1몰 1몰 있었대.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정반응 역반응해서 평형에 도달을 했고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생성물의 농도가 1.6몰이 있대. 그럼 어쨌든 얘 1.6몰을 만들려면 얘네들이 1대 1대 2니까 0.8몰, 0.8몰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평형일 때 남아있는 몰수를 보면 0.2몰, 0.2몰, 1.6몰 이렇게 남아있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평형일 때 농도니까 1리터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평형일 때 농도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평형상수식은 구한 다음 그 평형상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 계속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교과서 보시면요. 요 문제도 결국 연습할 수 있거든요. 요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81페이지로 넘어가면요. 81페이지에 이제 반응의 진행 방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떤 반응이든 어디에 도달하고 싶다고 했죠? 평형에 도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좀 필기할 게 많아서 노트에다가 할게요. 평형에 도달하고 싶어. 우리는 언제나 평형에 도달하고 싶거든요. 우선 설명 다 들은 다음에 필기할 거 있으면은 필기하시고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니까 설명부터 들으세요. 평형에 도달하고 싶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형인지 아닌지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평형에 도달하려면 1번 이제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제 역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나는 이미 평형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1번 상태인지 2번 상태인지 3번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반응지수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반응지수 Q랑 평형상수 K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사용할 반응식은 이런 반응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반응식에서 평형상수 K를 구하는 방법은 A의 농도에 A제곱, B의 농도에 B제곱, 그 다음에 C의 농도에 C제곱, D의 농도에 D제곱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제가 넣는 이 농도는 평형일 때 농도. 평형일 때 농도죠. 근데 반응지수도 똑같아요. 반응지수도 A의 A제곱, B의 B제곱, 그리고 C의 C제곱, D의 D제곱인데 내가 알고 싶은 현재 상황, 현재 농도를 넣는다라는 거. 이 차이입니다. 지금 똑같은 공식이거든요. 평형일 때 농도를 넣으면 그건 평형상수가 되는 거고요. 현재 농도를 넣으면 그거는 반응지수 Q가 된다라는 거. 그럼 첫 번째 상황. Q가 K보다 작을 때. Q가 K보다 작을 때. 그럼 나는 평형에 도달하고 싶어. 그럼 평형에 도달하려면 평형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Q 값이 커져야 되겠죠? 그럼 Q 값이 커지려면 일반적으로 밑에는 반응물이고 위에는 생성물이잖아요. Q 값이 커지려면 생성물의 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생성물의 양이 증가해야 되고, 그럼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려면 정반응이 우세해야 될까? 역반응이 우세해야 될까? 당연히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이제 정반응이 진행된다, 생성물이 많아지고, 역반응이 진행된다, 오히려 반응물이 많아지고, 어쨌든 이 Q값이든 K값이든 밑에는 반응물이고 위에는 생성물이잖아요, 분수에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래, 할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얘는 평형에 도달하려면 Q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작아져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K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Q값이 작아지려면 생성물의 양이 줄어들어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반응물의 양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해야 될까? 역반응이 우세해야 될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Q값이랑 계산해보니까 K가 같아. 그러면 나는 평형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안 보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반응이 진행되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고 역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의 양이 증가하고 이런 건 안 써도 되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화학 반응은 평형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얘가 지금 평형인지 궁금해. 근데 만약에 평형이 아니라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할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할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반응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반응지수나 평형상수나 구하는 공식은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평형상수는 당연히 평형일 때 농도를 넣어야겠죠. 근데 반응지수는 현재 농도를 넣어서 제가 평형상수랑 비교를 해본다라는 거.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 요렇게 나왔어.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지수 값이 적게 나왔어. 그럼 저는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형상수처럼 되기 위해서는 Q값이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Q값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밑에는 반응물이고 위에는 생성물이야. 평형상수도 밑에는 반응물이고 위에는 생성물이잖아요. 그럼 커지려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해야 돼.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경우는 지금은 Q 값이 오히려 크네. 그러면 내가 평형에 도달하려면 평형상수처럼 되려면 Q 값이 작아져야 돼. 그러려면 생성물의 양이 작아져야 되고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반응물의 양이 증가해야 되고요.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계산해 보니까 Q 값과 K 값이 같대. 그럼 나는 이미 평형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화학원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단순하게 이거 Q 값이 K보다 작은 상황은 어떤 상태냐면 반응물만 있을 때 이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런 상황은 생성물만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거 확인 4번 문제 풀 거거든요. 81페이지에. 그러면은 그거 좀 넓게 해놓고 풀게요.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 들으세요. 어떤 온도에서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렇게 평형상수는 50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평형상수는 일정한 값이죠. 왜냐하면 어떤 온도라고 온도를 정해줬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같은 온도에서 이런 상황일 때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보자. 이 말은 지금이 평형인지 아니면 이제 정반응 우세하게 평형으로 가야 되는지 역반응 우세하게 평형으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평형상수 K는 N2의 농도, H2 농도의 세제곱 그리고 NH3 농도의 제곱이고요. 여기일 때 평형일 때 농도를 넣는다라는 거. 근데 이 값이 50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얘가 이제 저는 반응지수 Q를 넣을 거예요. 얘도 똑같이 N2의 농도에다가 H 농도의 세제곱, NH3의 농도의 제곱인데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현재 농도를 사용합니다. 그럼 현재 농도 한번 구해볼까요? 현재 농도 N2. 10리터 용기 안에 1몰 들어있죠? 그럼 얘 0.1몰 농도. 똑같이 H2 10리터 용기 안에 2몰 들어있대요. 그럼 얘는 0.2몰 농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그리고 NH3 농도는 현재 10리터 용기 속에 아이고 여기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1몰 0.1몰 농도 그리고 2몰이 들어있는 상황이래. 지금은 제가 딱 궁금한 상황이에요. 궁금한 상황에서 N2의 몰 농도는 0.1, H2 몰 농도 0.1, NH3는 0.2 문제에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평형인지 아니면 지금 평형에 도달하고 있는 중인지가 궁금해서 저는 반응지수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반응지수 0.1몰 농도 곱하기 0.1몰 농도의 세제곱 예쁘게 쓸게요. 0.1몰 농도 다시 0.1몰 농도의 세제곱 분의 NH3 농도 0.2몰 농도의 제곱이고요. 계산기 써서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400이 나오네요. 400. 엄청 크게 나온다. 그럼 이 상황은요. K가 50이고 Q가 400인 상황이에요. 얘가 더 크네? 그럼 나는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K처럼 되기 위해서 나는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 감소해야 되고요. 그럼 이게 감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성물의 양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럼 줄어들려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한다.
그럼 지금 우선 이 값이 다르다라는 거는 평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는 평형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Q 값이 감소해야 되고, 그럼 감소하려면 생성물의 양이 줄어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게 다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니까. 그럼 Q 값이 줄어들려면 생성물의 양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럼 얘는 역반응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 이게 역반응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어쨌든 평형이 되면, 아니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역반응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한다. 우리가 확인 4번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예제 1번도 풀어보세요. 예제 1번 보시면은 지금 평형상수를 주어졌네요. 그런 다음에 이 온도에서 이 2리터 용기에 얘네들이 각각 0.2몰씩 있대. 그럼 지금이 평형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평형이 아니라면 어떻게 정반응이 우세하게, 역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할지 궁금하대.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얘네들 각각의 현재 몰농도를 구하면 다 0.1이죠? 그럼 이 반응은 H2, 그리고 I2, 그리고 HI의 제곱이 되고요. Q값 지금 다 있는 거지만 그냥 한 번 더 써볼게요. 계산하면은 1.0이 나온대요. 그러면 평형상수 25, 얘 1.0이고 25랑 비교를 해보면 평형상수가 월등하게 크죠? 그러면 나는 평형상수처럼 되려면은 Q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 증가해야 돼. 근데 Q값은 단순하게 나타내면 반응물의 생성물이야. 그럼 얘가 증가하려면 생성물의 양이 어떻게 돼야 돼? 생성물의 양이 증가해야 되고,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려면 정반응 우세하게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 이해 가시나요? 그럼 교과서 위쪽 잠깐만 보시면요. 밑줄 그냥 쳐볼게요.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반응의 평형상수는 일정하므로 이걸 이용하면 나는 현재 농도에서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어떤 방향으로 우세하게 진행될지 판단할 수 있다. 뭐가 진행이 된다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 평형이 되기 위해 정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갈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평형으로 갈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이용하냐면 저는 똑같은 식에다가 현재 농도를 대입해서 계산한 값을 반응지수라고 하고요. 현재 농도를 대입해서 반응지수라고 계산을 하고요. 그 반응지수랑 평형상수를 비교했을 때 지금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 나오는데 이거 우리 아까 다 필기한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만약에 작다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Q값이 커져야 해. 단순하게 보면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죠. 근데 이게 커지려면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거나 반응물의 양이 감소하거나 결국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Q가 K보다 크대. 그러면 평형이 되려면 Q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Q값이 작아져야 돼. 지금 똑같은 말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아는 친구들은 굳이 안 써도 돼요. Q값이 작아져야 돼. 그럼 Q값은 그냥 대충 얘기하면 반응물분의 생성물이거든요. 그럼 이게 작아지려면 생성물의 양이 줄어들어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반응물의 양이 증가해야 돼. 그럼 이거는 무슨 반응?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자,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값이 K값이랑 같대. 그럼 이거는 평형 상태라는 거죠. 지금 화투는 어려운 게 용어를 외우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QK 계속 얘기하는데 QK가 뭔지 모르면 수업을 못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새롭게 배우는 얘기들은 암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교과서 93페이지거든요. 93페이지에 1번, 2번 문제 풀 거예요. 그러면 잠깐 멈춰놓고 문제 한번 풀고 오세요.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온도를 줬어. 온도를 일정하게 줬고요. 왜? 온도가 일정하니까 K도 일정. K가 뭐예요? 평형상수죠? 1리터 용기에는 어때? 왜? 우리가 사용하는 농도는 몰농도고, 몰농도는 1리터분의 몰수니까. 그냥 몰수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A를 넣었을 때 A가 분해돼서 B와 C를 생성하는 반응이래. 아, A가 분해돼서 B와 C를 생성하는구나. 근데 아직 개수는 모르니까 한번 보시면 처음에 A가 4몰 농도가 있었대. 그럼 1리터 안에 쓰이니까 4몰 있다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얘네들은 0이었어. 근데 지금 평형일 때 보세요. 평형일 때 보시면은 A의 농도가 얼마? A가 2몰 남았고, 그 다음에 B도 2몰, C는 1몰이네. 그러면은 지금 반응한 양이 중요해요. 반응한 양. B는 2몰 생성됐고 하나도 없었으니까 C는 1몰 생성됐대. 그럼 A는 4몰 있었는데 평형일 때 2몰이니까 2몰 쓴 거죠? 그럼 얘네들의 반응비,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 2대 2대 1이 된다라는 거. 이거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처음에 A만 있었잖아요. 4몰 있었고요. 왜 농도인데 바로 4몰로 가냐면 1리터라고 줬잖아요. 그 다음에 평형에 도달하고 나니까 A가 2몰, B도 2몰, C는 1몰이래. 평형일 때 A가 2몰, B 2몰, C 1몰이죠. 근데 B, C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얘네들은 2몰, 1몰 생긴 거잖아요. A가 2몰 반응할 때 2몰 분해되면 B도 2몰, C는 1몰 생성된다.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럼 평형상수 K 한번 구해볼게요. K는 A 농도 제곱 분해 B 농도 제곱 C 농도 1. 왜냐면 개수가 중요하니까요. 그럼 얘는 2몰 농도 제곱 분해 2몰 농도 제곱 1몰 농도 그대로 갑니다. 그럼 약분하면 평형상수는 얼마? 1로 나온다. 이렇게 천천히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2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1번 문제밖에 못 풀겠네요. 그럼 1번 문제라도 한번 풀어볼게요. 또 1리터 밀폐된 용기래. 이거는 좀 문제를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몰수만 보면 되니까. 1리터 밀폐된 용기에 이렇게 넣고 반응시켰더니 0.6몰의 H2가 생성된 뒤 평형에 도달했다. 좀 칸이 부족한데? 죄송해요. 머리 아프. 이거 보고 있지 마시고 미리 해놨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 보시면요. 300켈빈, 300도씨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지금 처음에 얘 1몰 넣고 얘 1몰 넣었고요. 얘네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고 이제 평형일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가 0.6이 있대요. 그럼 0.6 생긴 거잖아요. 지금 순서 잘 보세요. 0.6 생겼죠? 근데 얘네들의 개수 다 1대1 대 1대1이야. 그럼 얘가 0.6 생기면 얘도 0.6 생겨야 되고요. 그럼 얘네들이 0.6씩 생기려면 얘네들이 0.6씩 반응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평형일 때 남은 거죠? 0.4, 0.4,
얘는 아예 없었으니까 생성된 거 0.6 이렇게 평형일 때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몰이에요? 그럼 평형상수 K는 다행히 개수가 다 1이네요. 분의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농도는 1리터 용기 속에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0.4몰 농도, 0.4몰 농도, 0.6몰 농도, 0.6몰 농도가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해 주시면 값이 2.25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지금 평형상수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뭔지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지수라는 개념도 처음 나왔고 반응지수가 뭔지 암기하셔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반응지수랑 평형상수를 비교해서 이 반응이 지금 평형인지 아닌지 그리고 평형에 가기 위해서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가야 되는 건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음 수업은 평형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학교 등교했을 때 배울 내용이고요. 등교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꼭 복습하셔서 등교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